과장님, 저 임신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 아내와 함께 병원까지 다니던 37살의 과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에 젊은 여직원이 찾아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2달 전 회식날 술에 취한 두 사람은 딱 한 번 선을 넘었는데요. 과장은 결국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평온했던 부부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혼까지 결심한 과장과 여직원은 이 선택의 끝에 정말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37살의 저는 평범한 회사 가장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아내와는 일찍 결혼했죠. 젊었을 때 저희 부부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둘만의 삶을 즐겼죠. 그런데 나이가 들자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 저도 모르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늦기 전에 아기 한번 가져볼까? 다행히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을 바꾸고 나니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병원에 다니고 날짜를 맞추고 이번에는 혹시나 하며 기다렸다가 다시 실망하는 일이 반복됐죠. 그래도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무렵 자주 오가는 거래처에 28살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뻤고 무엇보다 명랑했습니다. 그녀가 오면 회사 남자 직원들의 말수가 눈에 띄게 늘었죠. 오늘은 누가 왔나 했더니 분위기가 다르네. 그녀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럼 분위기 값으로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저하고도 금방 친해졌지만 처음에는 그냥 싹싹한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유부남이었고 그 무렵 제 머릿속에는 아내와 다음 병원 일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와 저희 팀이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 가고 마지막에는 저와 그녀만 남았습니다. 빈 소주병을 보던 그녀가 웃었습니다. 과장님, 생각보다 술 약하시네요. 제가요? 아직 멀쩡한데요. 그럼 누가 먼저 취하나 내기해볼까요? 지는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괜한 승부욕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말 바꾸기 없기예요. 그렇게 잔을 계속 비웠고 결국 2번째 술집까지 갔습니다. 회사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녀가 술잔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저한테 진짜 관심 없죠? 에? 무슨 관심요? 다른 분들은 제가 오면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맨날 일 얘기만 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 유부남이에요. 알죠?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러더니 제 얼굴을 빤히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저 여자처럼은 보여요? 대답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술집을 나왔을 때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자 제가 팔을 잡았고 그녀는 그대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야 저를 여자 취급해주시네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그녀에게 먼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일 그냥 없던 걸로 해요. 그리고 저도 바로 답했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다시 아내와 병원을 다녔고 그녀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오늘 잠깐 볼 수 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자 그녀는 커피에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그날? 네, 날짜상 그런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은 건 사실이었고 지금 그 말을 하면 책임부터 피하려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그걸 숨긴 채 아내 옆에서 다시 임신을 기다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장난하지 마. 제가 고개를 숙이자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야?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아내가 컵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다 갑자기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당신 아이 하나 가지려고 맨날 날짜 세면서 병원 다녔는데. 말을 잇지 못하던 아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당신은 술 한 번 마시고 다른 여자의 아이의 아빠가 됐네. 차라리 욕을 계속했으면 덜 아팠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라면 책임져야겠지. 그리고 한참 뒤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 책임까지 같이 지라고는 하지는 마.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녀도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혼자 두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혼자 감당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혼자 가기 겁난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그렇게 기다리던 장면을 다른 여자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나온 뒤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도 곧 정리할 겁니다.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면 결혼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원했는데 막상 아빠가 됐다는 말을 듣자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밀어내도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맞겠지? 아내에게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다 망쳤어. 제가 그렇게 원하던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 때문에 가장 미안한 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남자 직원들은 제게 친절했습니다. 점심을 먹자고 하는 사람, 퇴근하고 술 한잔 하자는 사람, 주말에 뭐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연락이 뜸한 날이면 친구들과 클럽에 갔고 술자리에서 알게 된 남자와 새벽까지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 번 만나고 다시 연락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다음날 친구가 물으면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습니다. 그냥 술 좀 마셨어. 회사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술을 권하면 굳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가 더 가까워질 때는 피인 만큼은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과장은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웃으며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늘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서류 확인했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커피 안 사주세요? 그 사람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많이 사줬던데요. 더 마시면 밤에 잠 못 자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별로인가? 그때부터 괜히 눈이 갔습니다. 누구를 뺏어보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술을 마시고 긴장이 풀려도 저 사람은 저렇게나 무심할지 궁금했습니다. 회식날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갔고 과장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빈병을 보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과장님, 생각보다 술 약하시네요. 그 사람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술로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해봐요. 술이 들어갈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업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의 다른 얼굴이 궁금해졌죠. 두 번째 술집에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저한테 진짜 관심 없죠? 나 유부남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웃으며 물어봤죠. 유부남이면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도 몰라요? 과장이 한참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안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제야 이상하게 이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집에 나와 비틀거리자 과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굳이 떼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저를 여자 취급해주시네요. 그 뒤의 기억은 군데군데 끊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회사만 안 꼬이면 된다 였습니다. 과장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일 그냥 없었던 걸로 해요. 과장도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다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주말에는 남자친구를 만났고 얼마 뒤 다른 술자리에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피임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생리가 늦어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떴습니다. 웃음이 바로 사라졌죠.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병원까지 다녀온 뒤 집에 와 휴대전화 달력을 펼쳤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날, 술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있었던 날, 그리고 과장과 있었던 금요일, 몇 번이나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남자친구나 다른 남자와 있을 때는 피임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과 있었던 그날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피임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아이인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들고도 바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니면 혼자 해결할까 생각했다가 정말 과장의 아이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말하기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몇 번이나 문장을 썼다 지웠습니다. 과장님 할 말 있어요. 결국 며칠 뒤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한참 손톱만 만졌습니다. 과장이 한자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그날?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날짜상 아무래도 과장님 아이 같아요. 확실하다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은 며칠 뒤에 다시 만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먼저 피하려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혼자 가기 무섭다고 했을 때는 함께 와줬습니다. 물을 챙겨줬고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거래처 과장이 아닌 한 남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나온 뒤 과장이 말했습니다. 아내한테는 다 말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때문에요?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잖아요. 당신 때문이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제가 원한다면 결혼까지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달력을 열었습니다. 과장과 있던 날 근처에는 남자친구를 만난 날도 있었고 다른 남자와 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분명 피임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르잖아. 만약 과장님 아이가 아니면? 그런데 이제 과장은 아내와 헤어질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처음부터 아무래도 과장님 아이 같다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장에게는 그 말이 어느새 아내와 헤어지고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속 초음파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아이가 맞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과장은 단 한 번의 외도로 아내를 배신했고 아이에게 책임을 지겠다며 이혼과 새로운 가정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여자와 생긴 아이까지 받아들이며 살 수는 없다고 했죠. 여직원은 과장의 아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조차 친부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직 과장에게 전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이가 정말 과장의 아이라고 해도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이 결혼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과장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안 돼요. 안 되냐? 뭐가 안 되냐? 일단 이 관계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람들이 저한테 뭐 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 꼰대인 건 맞는 것 같고 일단 시작이 너무 많이 꼬였어요. 뭐 이게 실수로 뭐 요즘에 나이트나 뭐 클럽이나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실수로 해가지고 뭐 결혼을 했다 이게 생겨서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조건 자체가 이제 미혼 남녀가 아니잖아요. 한 명 이제 유부남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서 임신을 했어. 뭐 요새 회사에서 만나서 임신을 좀 한다고 하는데 뭐 임신을 할 수가 있나? 뭐 그런 사람들 아무튼 있대요. 있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한 것도 되게 웃기고 그럼 서로 믿을 수 있냐?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일단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잠수 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잠수가 안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뭐 회사 내에서 생겼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회사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 잠수 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것 같아요. 일단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아기가 나오면 친자검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죠. 뭐 친자검사 바로 해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법원에 뭐 날리고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기 낳고 법원에 뭐 날리고 친자검사 하고 나면 뭐 한 2년 걸리겠죠. 그래서 현재 부인하고는 아마 결혼 생활을 계속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게 단 한 번의 실수도 그런데
이게 너무 흔적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또 하나 궁금해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밖에서 애를 낳고 들어왔어요. 혼인 기간 중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다들 이혼을 할까? 진짜 친해자를 낳았는데 같이 사시는 분이 있나?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좀 궁금하긴 해요. 한번 이것도 찾아봐야죠, 나중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과장이라고 하면 어떤 결론을 내실 건가요? 저도 궁금하네요.